리터당 1,988원. 지금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에요. 2,000원 벽, 이번 주에 뚫려요. 근데 기름값은 시작일 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한국 수입 물가가 한 달 만에 88% 폭등했거든요. 이게 기름값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전기료, 장바구니, 택배비, 결국 내 월급의 실질 가치까지 전부 깎여나가는 구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세 가지를 알게 돼요. 호르무즈 봉쇄가 내 생활비를 무너뜨리는 정확한 경로, 한국이 유독 취약한 구조적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들. 4월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미국 협상단 300명, 이란 측 70명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벤스 부통령, 위트코프 중동 특사까지 직접 날아갔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갈리바프 의회의장,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나왔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전원 검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전쟁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21시간 동안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처음 열린 직접 대면 회담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20시간 넘게 협상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47년 만이에요. 결과 빈손,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뇌관이 4가지예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 미국은 당장 열어라고 했고 이란은 최종 합의 먼저라고 버텼습니다. 둘째, 핵무기 영구 포기. 벤스 부통령이 핵 포기에 대한 근본적 약속이 확인 안 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셋째, 레바논 휴전. 이란은 전 지역 휴전을 요구했고 미국은 레바논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넷째, 이란 동결 자산 60억 달러 해제 순서.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를 놓고 한 발도 안 물러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봉쇄 선언 직후 24시간, 이란 선박 통과 제로, 말 그대로 0척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20여 척이 겨우 통과하긴 했는데 평상시에 하루 100척이 다니던 곳이에요. 유조선만 50척이 오가던 해협이 지금 줄타기 상태인 거예요. 전 세계 해상 석유 무역의 20에서 30%가 이 좁은 해협 하나를 지나가요. 실제로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폭이 고작 3.2km예요. 여기가 막히면 하루 2천만 배럴의 원유가 발이 묶여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상황이 숫자로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3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6.1% 급등했어요. 28년 만에 최고치예요. 원유 수입 물가만 따로 보면 한 달 만에 88% 뛰었어요. 두바이유가 2월에 배럴당 68달러였는데 3월에 128달러까지 올랐어요. 1974년 1차 오일 쇼크 이후 52년 만에 최고 기록이에요. 국제 유가도 볼게요. WTI 기준으로 2월에 배럴당 70달러도 안 했어요. 전쟁 터지고 나서 최고치가 111달러 54센트까지 찍었어요. 2달도 안 돼서 60% 가까이 뛴 거예요. 이 숫자가 주유소 기름값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이게 왜 하필 한국한테 치명적이냐 하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 정도로 안 흔들려요. 근데 이게 왜 하필 한국한테 이렇게 치명적이냐 하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 정도로 안 흔들려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와요.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20에서 30%가 중동산이에요. 석유도 중동, 가스도 중동, 에너지의 핵심 두 축이 전부 한 곳에 몰려 있는 거예요.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화석연료 비중이 높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강한 나라, 딱 이렇게 정리해요.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취약하다고 찍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기름 공급처를 바꿀 수 있어요. 미국산 셰일오일 더 사오고 아프리카에서 돌리고 노르웨이 북해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카드가 여러 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카드가 하나예요.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 에너지를 들여올 방법이 사실상 없는 구조예요. 대체 루트가 없어요. 지금 봉쇄 상황에서 한국 선박은 대부분 이동 불가 상태예요. 이란이 지정한 루트로 겨우 한 척 통과한 게 뉴스가 될 정도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석유 이야기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이 에너지 취약성이 경제 전체를 흔들어요. 숫자로 보면요. OECD가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렸어요. 0.4%포인트.
이게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에요. 미국, 일본, 유럽보다 우리가 더 크게 맞는다는 뜻이에요. 같은 위기인데 한국만 유독 많이 깎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조업 비용을 보면 답이 나와요. 호르무즈 봉쇄가 3주만 이어지면 한국 제조업 비용이 5.4% 올라요. 장기화되면 11.8%까지 급등해요. 제조업 비용이 11.8% 오른다는 게 뭐냐 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수출 기업들 이익이 그만큼 깎인다는 거예요. 반도체 만들 때, 자동차 찍어낼 때 전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원가가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무너져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기업 경쟁력이 깎이면 그건 곧 일자리 문제로 번져요. 숫자로 보면요. 제조 비용이 오르면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요. 공장에서 비싸게 만들면 마트에서도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요. 그 가격은 어디로 가냐 하면요. 내 장바구니로 와요. 기름값에서 시작된 문제가 공장을 거쳐서 결국 내 생활비까지 파고드는 구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순서로 내 지갑이 털리는지 도미노 3단계로 짚어볼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갈게요. 이 도미노가 어떤 순서로 내 지갑까지 오는지 3단계로 쪼개볼게요. 첫 번째 도미노, 유가가 기름값으로 바뀌는 단계예요. 숫자로 보면요. 지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88원이에요. 2,000원 벽이 코앞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정부가 이미 유류세 인하폭을 7%에서 15%로 2배 넘게 확대했어요. 세금을 깎을 수 있는 만큼 깎았는데도 이 가격이에요.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악화 시나리오로 브렌트유 115달러를 제시했어요. 지금 WTI가 97달러 수준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근데 2달 전만 해도 WTI가 70달러도 안 됐어요. 2달 만에 30달러 가까이 뛴 거예요. 봉쇄가 장기화되면 남은 여유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기름값이 2,000원을 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두 번째 도미노, 유가가 수입 물가를 타고 장바구니랑 전기료까지 올리는 단계예요. 기름값만 오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기름은 모든 물건의 운반비이자 원자재예요. 트럭이 마트까지 물건을 나르는데 기름이 들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도 기름이 들어요. 기름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운반비가 오르고 그게 마트 진열대 가격으로 올라와요. 숫자로 보면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예요. 근데 봉쇄가 장기화되면 이게 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KDI 전망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2배 넘게 뛰는 거예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LNG 수입의 20에서 30%가 중동에서 와요. 이게 막히면 발전 원가가 올라가고 전기요금 고지서 금액이 늘어나요. 택배비, 외식비, 배달비까지 줄줄이 올라요. 마트에서 장 볼 때 카트가 점점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장률까지 건드린다고요. 세 번째 도미노, 물가가 내 실질 월급을 깎아먹는 단계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같은 300만 원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이게 실질 임금 감소예요. 월급 명세서 숫자는 똑같은데 체감 월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더 내고 마트에서 더 내고 전기요금도 더 내면 결국 내 손에 남는 돈이 줄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겹쳐요. 원달러 환율이 3월에 1,530원까지 찍었어요. 17년 만에 최고치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한 번 더 올라요. 유가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이중 타격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렸어요. 주요국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커요. 경제가 안 크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번 연속 동결했어요. 왜냐고요? 이건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물가가 아니라 공급이 막혀서 오르는 물가예요.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장바구니부터 전기요금까지 모든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내 월급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요. 거기에 환율까지 뛰면서 이중으로 맞고 성장률까지 꺾여요.
이 세 단계 도미노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호르무즈 봉쇄가 내 지갑을 터는 정확한 순서예요.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가나요? 역사는 뭐라고 하는지 봐봤어요. 의외의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무섭죠? 그럼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 하면요. 아니에요. 역사를 한번 봐봤어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숫자로 보면요.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뛰었어요. 300% 폭등이에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그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성장률이 14.8%에서 7.4%로 반토막 났고 물가는 3.2%에서 24.3%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한국은 버텼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1990년 걸프전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17달러에서 36달러로 3개월 만에 2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전쟁 끝나니까 3개월 만에 유가가 안정됐어요. 시장이란 게 원래 공포에 과잉 반응하고 해결 신호 나오면 빠르게 되돌아와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은 1973년과 다르게 실질적인 물리적 봉쇄라 충격이 더 직접적이에요. 하지만 협상 재개 가능성이 살아있어요. 4월 16일 2차 협상이 전망되고 있고 이란 대표단이 17일에서 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뒀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안전망이 있어요. 비충규 208일분, 세계 6위 규모예요. 정부 비축분만으로도 120일은 버틸 수 있어요. 숫자로 보면요, 봉쇄가 7개월 넘게 이어져야 비축유가 바닥나요. 현실적으로 그 전에 협상이 풀려요. 거기다 IEA가 역대 최대 규모인 4.2억 배럴을 긴급 방출했어요. 당장 기름이 없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거 3가지. 첫 번째, 그럼 지금 주식 팔아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패닉셀은 답이 아니에요. 1990년 걸프전 때도 유가 2배 뛰었다가 3개월 만에 되돌아왔어요. 지금 중요한 건 내 포트폴리오에 에너지 관련 종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율 더 오르면 어떡해요? 원달러 환율이 3월에 1,530원까지 갔어요. 17년 만에 최고치예요. 지금은 1,477원대로 좀 내려왔지만 봉쇄가 길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타격받으니까 해외 자산 비중이 높은 분은 환 해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해요. 세 번째, 2차 협상되면 상황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과거 JCPOA 핵합의 때 잠정 합의에서 최종 타결까지 20개월 걸렸어요.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협상 재개 자체가 시장에 안도 신호를 줘요. 실제로 휴전 합의 때 환율이 1,472원까지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냐 하면요. 체크리스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안 챙기면 솔직히 손해예요.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거 3가지. 하나씩 갈게요. 첫 번째, 에너지 관련 주식이나 ETF 포지션 확인이에요. 유가가 이렇게 뛰면 정유주, 가스주, 조선주는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항공주, 물류주, 화학주는 원가 부담이 직격이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WTI가 97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악화 시나리오로 브렌트유 115달러까지 봤어요. 지금 내 계좌에 에너지 관련 종목이 있는지, 반대로 비용 압박받는 업종에 물려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한 번만 열어보세요. 두 번째, 월 고정비 리뷰예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동이체 금액 한 번 확인해봐요. LNG 수입비가 오르면 발전 원가가 올라가고 그게 고지서로 와요. 기름값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평균 휘발유가 리터당 1,988원이에요. 유류세 인하를 15%로 확대했는데도 이 가격이에요. 출퇴근에 차를 많이 쓰는 구조면 대중교통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에요. 한 달만 바꿔도 체감이 달라요. 세 번째, 2차 협상 결과 모니터링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4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열릴 전망이에요. 트럼프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합의 신호가 나오면 유가가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수입 물가가 안정되면 내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뉴스 헤드라인 하나만 봐도 흐름이 읽혀요. 자, 오늘 핵심 3가지 정리할게요. 호르무즈 봉쇄가 내 생활비를 무너뜨리는 경로, 유가에서 수입 물가, 장바구니, 월급까지 도미노로 이어지는 구조, 한국이 왜 유독 취약한지, 원유 70% 중동 의존의 대체 루트가 없는 구조적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뭘 체크해야 하는지 3가지까지 다 짚었어요. 2차 협상 결과 나오면 영상으로 바로 업데이트 할게요. 구독 눌러두면 알림 가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요.